나누지는 않아요. 나누지는 않는데 중간에 통계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얼마나 개입을 했을지 조사해서 이걸 제거한 통계적 비실험이에요. 통계적 비실험.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거는 동질성 확보하지 못하는 거고, 이건 동질성 확보하는 실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게 무작위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무작위 배정. 자, 그런데 준실험 설계 방법이 크게 축조 방식이 있고 재기 방식이라는 게 있죠. 축조는 짝짓기 방식이에요. 둘씩 짝을 지어서 집단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상태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재기, 돌이켜본다. 옛날 상태하고. 근데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설계 방법이. 자, 요거는 사전 테스트 비교 집단 설계가 있고 사후 테스트 비교 집단 설계가 있고 회귀 불연속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회귀 불연속 설계. 이거는 회귀 분석을 준실험에 응용을 한 겁니다. 흔히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졸업 후에 학업 성적이 사회 성취도가 얼마나 높아질까? 그래서 장학금 안 받은 집단과 받은 집단을 추적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집단 간에 불연속 큰 차이가 생기더라. 그럼 그 불연속의 크기를 정책의 효과로 판단하는 이게 바로 회귀 불연속 설계예요. 근데 재기 방식은 뭐냐면 단절적 시계를 분석하고 단절적 시계열.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을 요건 준실험에 응용한 거거든요. 단절적 시계열 비교 집단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비교 집단 없이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계속 시계열 분석을 해서 범죄 발생 건수를 추이를 쭉 분석했는데 뭐 전자발찌 정책을 폈더니 갑자기 툭 떨어지더라. 단절이 생기더라. 이 단절이라는 게 정책의 효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교 집단을 가지고 전자발찌를 하지 않은 집단하고 적용한 집단의 범죄 발생 건수 감소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절적 시계열 비교 집단 설계예요. 단절이라는 것은 시계열 분석에서 어떤 큰 폭의 끊김이 생기는 걸 단절이라고 하고 불연속은 회귀 분석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기는 걸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같은 개념인데 회귀 분석에서는 불연속이라는 말을 쓰고 시계열 분석에서는 단절이라는 말을 써요. 이 크기들을 가지고 정책 효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무작위 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내적 타당도가 없고 아래로 갈수록 내적 타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나 일반화시킬 가능성은 떨어지는. 일반화시킬 가능성은 이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실험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실험을 해요. 이걸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자연 실험이라고 하고. 요거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이에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 이거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한 실험, 자연 실험, 위로 올라갈수록. 요거는 인공 실험, 인위적인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것도 응용된 서울시 문제인데요. 1번 어떨까요? 타당성에 대한 건데 1번. 자, 청렴이라는 게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이론적인 구성 요소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뇌물을 몇 번이나 받아 먹었습니까? 민원인하고 얼마나 몇 번을 만났습니까? 청탁은 얼마나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구체적인 지표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돼야 돼요. 엉뚱한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걸. 청렴이라는 걸 따지면서 가난한 사람을 청렴하다고 본다든지 조금 잘 사는 사람을 그냥 청렴하지 않은 그런 항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청렴이라는 이 어떤 지표가 왜곡이 돼 버린 거죠. 이게 구성적 타당도예요. 구성 타당. 2번 뭐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우연이 아닌지 정말 정책이 기인한 것인지 우연인지 살펴본다. 이건 뭔 타당도? 내적 타당. 내적 타당도죠. 내적. 까마귀가 원인 변수예요. 까마귀가. 그 다음에 배 떨어지는 게 결과 변수예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우연. 정말 우연히. 공교롭게도 우연히. 근데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얘 때문에 배가 떨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게 우연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연이라는 이놈이. 이런 건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차단해요. 그렇다면 까마귀 날아도 배는 안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졌어요.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적 타당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완전한 이해가 된 사람이라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요. 3번. 서울시에 시험했던 사업을 전국에 확대한다. 이게 일반화시킬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외적 타당도죠. 외적. 그다음에 4번은요. 평가 시기를 똑같은 내용을 평가를 하는데 동일한 집단에다가 평가 시기나 방법이나 장소, 형식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뭘까요? 신뢰도고 이거는 신뢰도고 직접적으로 이거는 내적 타당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신뢰도예요. 이거는. 물론 신뢰도 떨어지면 내적 타당도도 떨어지긴 하지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만 20문제로 나온다면 행정학도 20분에 못 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우리 행정학 출제위원들이 너무 순진해서 이렇게까지는 문제를 구성을 안 해요. 몇 문제씩은 나올 수 있죠. 근데 갈수록 이런 문제가 비중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갈수록.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9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기출을 하는 중이고 기출은 이론하고 항상 연결시키면서 하셔야지 쉬는 시간에 자꾸 기본서 보시고 이렇게